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2024년 올림피아를 진출하게 된 최한지입니다. 2023년도에 출전하셨던 대회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제가 세 개의 대회를 뛰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프로 대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AGPA라는 한국 대회가 있었고, 마지막 목표는 벤 웨이더라는 이제 올림피아 티켓이 걸려 있는 그런 대회를 뛰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 도쿄나 아니면 AGP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성적을 보다는 이제 배너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움직이라든지 이제 밴딩 로딩이라든지 이런 걸 실험하는 단계를 좀 더 하는 경험을 쌓아서 배너를 뛰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 세 가지를 이제 2023년에는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벤 웨이더를 출전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 그거는 뭐 딴 데서 저도 많이 얘기했긴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국이 형님의 응원이 가장 컸죠. 제가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고 내년 저는 이 대회만 포기했지 내년이나 내후년은 계속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놓으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있는 시기였어요. 한 2, 3kg 정도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그때 종국이 형이 이제 같이 가기로 했긴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갈까 말까라는 걸 완벽하게 저한테 확답을 들어주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국이 안 가면 저도 나도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내년이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종국이 형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하고 있냐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회 준비를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 10주 정도 남았을 당시인 것 같습니다. 네. 2019년도와 2023년도 사이에 공백이 있으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19년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제가 여기 19년도 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코로나가 빵 터져. 2월 달에 코로나가 빵 터진 거죠. 그러고 나서의 벤 웨이더가 다음 연도 거가 아마 열리지 않았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대회를 이제 해외 나가는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제 준비를 계속 운동에 대한 건 준비를 하지만 이제 센터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집중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대회는 조금 뒤로 계속 미루다 보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난 시기 때 제가 다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배너웨이더를 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내셨는데 네네네. 올림피아 진출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피아만 얘기해도 좀 떨리긴 합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는 올림피아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나 어떨까가 너무 지금 궁금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아무거나 다 못할 건 아니지만 열심히 운동을 또 해야겠어 이제 올림피아를 뛰어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막 실감이 나진 않아요.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내년 11월이라고 들었는데 내년 11월까지 뭐 아직까지 막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를 좀 준비를 잘 해야겠다. 아직까지는 준비를 해서 내 몸을 좀 더 많이 키워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감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진짜 내가 가도 되는 건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저도 종국이 형 영상을 가끔씩 계속 보면서 진짜 정말 아직까지도 보면서도 좀 뭉클합니다. 예. 이제 출전권을 따내시고 올해 출전을 하게 되시는데 그래도 무대에 서면 네. 어떤 느낌일까라고 약간 상상 같은 것도 네네, 할 수 상상하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추럴로 출전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도 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상이나 뭐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뭐
목표는 뭐 항상 높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최대한 높게 잡았어요. 그냥 최대한 높게 잡아서 뭐 16위부터는 계속 16위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15위까지 뭐 15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저한테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15위를 정말 마지막에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올림피아가 내추럴 올림피아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만 생각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목표를 저도 크게 잡고 15위라는 순위를 얻기 위해서 그냥 무단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82년생이신데 82년생입니다. 네.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몸이 그만큼 내가 잘 받쳐주고 소화기능이나 이런 거 잘 받쳐준다고 생각하면은 40대 후반까지는 제가 정말 해보고 싶어요. 마음적으로 이제 해보고 싶고 목표로 하는 거는 최대의 내 몸을 최상의 몸을까지는 45살까지는 최상의 몸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생활 이제 선수는 난 50살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23년도 대회를 준비하셨던 운동 루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은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많은 세트를 많이 들어갔어요. 뭐 슈퍼 세트라든지 트라이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23년에는 그걸 조금 다르게 해서 그냥 단일 세트로 좀 무게 위주로, 이제 볼륨감 위주로 많이 들어갔던 것이 아무래도 무대에 섰을 때 그런 입체감이라든지 아니면 볼륨감에 대피한 세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이 중량이나 이제 세트나 이런 것들은 시합 때 항상 바꿔주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선수님 루틴에 대해서 저는 4분할로 2023년 정도에 3년에 운동했을 때 4분할로 운동을 했습니다. 첫날은 하체 위주로 많이 했고, 둘째 날은 이제 등, 셋째 날은 가슴, 그다음에 4일째는 어깨. 그 팔은 뭐 등이나 가슴 사이에 무조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쉬는 시간은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꾸준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4분할로 하시는데 하체 등 가슴 어깨 보통 총 몇 개 종목씩 하실까요? 거의 4세트, 워밍업 같은 거 빼고 메인 세트로 들어가는 게 4세트 정도 들어갔어요. 4세트 들어가고 그게 4가지, 5가지. 네, 그렇게. 모든 세트가 거의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운동의 가지수랑 세트 네. 수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하체를 하신다고 네네. 하면은 하체 4개에서 5가지 운동을 네, 4에서 5세트를 그쵸. 하나당 4에서 5세트를 5세트 하고, 네, 그쵸. 그게 내 중량의 90%가 되는 걸 4세트를 한다는 거죠. 네. 4세트. 같은 무게도 괜찮아요. 같은 무게. 똑같은 내가 만약에 100kg 한다. 그 100kg를 8개에서 10개 할 수 있는 무게다. 그거를 이제 4세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하시는 4가지에서 5가지 운동을 제외하고 네. 하나에서 2가지 정도의 운동을 추가로 이제 워밍업이나 워밍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한 3, 4세트 정도. 그렇죠. 3, 4세트만 가볍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대회는 네. 머신으로만 진행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워낙에 프리웨이트로 옛날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적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센터에서만 운동하다 보니까 적응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한번 기구를 써보자 해서 다른 쪽에서 센터 가서 여러 군데 사서 기구를 써보니까는 너무 또 느낌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좋고 운동에 대한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구 위주로 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머신들 중에서 뭐 특정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제일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운동했던 데는 파나타 기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나타 기구 위주로 좀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집중적으로 내가 타겟을 하는 부위에 정확히 힘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프리웨이트를 기반으로 많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보자들이나 중급자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리웨이트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 이제 머신으로 많이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느낌 좋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4년도에는 이제 국내 무대는 출전을 안 하실 건가요? 국내 무대 11월 달에 또 올림피아 티켓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몬스타짐에서 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많은 내추럴 선수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은 몬스타짐에서 한다는 큰 무대를 이제 열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국내에 있는 제 소수라도 있는 팬들에게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의 몸을. 그럼 그 대회는 24년도 올림피아 티켓인가요? 맞습니다. 네. 바로 출전할 수 다시 있게끔.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이 한국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저는 출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외국 심판들을 좀 이제 데리고 와서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회가 근데 이제 내추럴 선수님들만 출전해서 그 중에서 1위 한 분에게 올림피아 티켓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23년도에 올림피아 진출 티켓 안 따셨으면 최초 타이틀 또 이루실 뻔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올해 또 땄으면 뭐 제가 그거는 좀 계속 저는 추가적으로 올림피아 티켓을 따서 매년패를 하고 싶은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몸이 되는 한은 꾸준하게 올림피아 티켓을 도전을 할 겁니다. 네. 선수님 식단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단은 제가 이번 작년이죠. 23년에는 영양 코치를 써서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베네이드를 가면서 제 식단으로 좀 바꾸면서 이제 좀 탄수화물을 많이 빼놓고 탄수화물을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오트밀 위주로 많이 먹고 점심 운동 전에는 고구마로 먹고 운동 후에는 현미밥, 그다음에 그 다음 끼니는 다시 고구마로 이렇게 탄수화물 이렇게 가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10주 동안 탄수화물 계속 올리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 얘기는 안 네. 해주셨는데 단백질도 아침 같은 경우는 전 파우더와 그냥 오트밀로 같이 가져가고 그다음 점심 같은 경우에는 계란 한 10개, 흰자만 10개 정도로 가져가고 운동 후에는 이제 구운 닭가슴살로 한 300g 정도를 가져가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계란으로 그냥 계란이나 연어로 좀 교차를 하면서 갔긴 했어요. 계란 10개나 연어 200g 정도 가져가고. 네. 마지막 대회는 네. 이제 밴딩 로딩 없이 네, 맞습니다. 나가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량을 그대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대회를 출전을 결심하시는 네네네. 선수분들이 되게 부러워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첫 대회라서 그런지 계속 줄여가면서. 그렇죠. 뺄 수 있을 만큼 네. 최대한 빼내야죠. 네. 근데 이게 경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빼는 거 줄여가면서 뺐기 때문에 다 빼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렸을 때의 그 운동 강도와 어느 정도는 경력이 구력이 있어야겠죠. 운동 강도를 계속 맞춰가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운동 강도가 안 나온다면 굳이 저는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님처럼 하려면은 그러니까 선수님 그 10주 동안 가져가는 식단 자체가 네네.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칼로리가 부족해서 힘든 정도인 건지 네네. 아니면 힘든 거 없이 생활하면서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신 건지.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뭐든 마찬가지 피로도는 쌓여서 피곤하긴 합니다. 힘든 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줄였을 때만큼의 힘듦은 또 없는 거죠. 내가 탄수화물 그만큼 많이 섭취하고 운동량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피곤한 거는 무조건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내가 쭉 빼고 난 후부터 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죠. 좋은 컨디션으로 좀 더. 그러면은 이제 식단 총량을 유지를 하려면은 운동량이 우상향 돼야 되는. 그렇죠. 우상향 되면서 유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상향 되면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 되면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죠. 네. 근데 선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90kg라는 특정 몸무게를 정해놓고 네. 그걸 네네. 유지하면서 운동량을 올리시는 거였죠. 네네네. 마지막 대회 같은 경우는 네네. 87에서 8kg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막판 식단을 유지하면서 그 막판 대회 전에 그 2, 3kg를 감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감량은 빠지더라고요. 내가 수분 조절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네. 2, 3kg가 저절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수분 조절로서. 네, 쭉 빠지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신 네.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선수로서 최종 목표는 일단은 제가 올림피아를 일단 가게 됐으니까 그 올림피아를 2025년, 2026년
이렇게 꾸준히 나가보는 게 최종 목표고, 뭐 등수는 크게 뭐 등수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최대의 내 등수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등수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벽이 너무 그죠? 네. 높은 게 네, 사실 맞습니다. 다르니까 높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들과. 근데 그 벽이 높다 보니까 생각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각하는 등수가 안 나왔을 때 사실 사람이란 게 좌절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뭐 좌절감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근데 저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갈 수 있고,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내추럴에서도 그쪽만 이제 치우쳐서 완전히 그쪽 내추럴 정도에 열릴 수 있는 뭔가가 또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시장이 좀 더 커지고 관심을 많이 받는다면 좀 나눠져서 좀 더 크게 열리는 데가 있으면 또 그쪽도 저는 도전해 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가 나가는 거지만 이게 조금 나눠져서 다른 개체가 생긴다면 저도 거기 또 도전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의 목표는 그거고, 이게 또 바뀌길 저는 너무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럼 더 오래오래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부상 없이 해야 됩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년도 네.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셨을 네네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신다고 하면. 우선은 제가 이제 이 바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이제 첫 시작의 스승님이죠. 그래서 쇼니 선생님에게 큰 계속 콘돔을 받았어요. 제가 2019년도 프로카드를 딴 것도 이 아무런 정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데리고 가서, 쇼니 선생님 데리고 가서 요거도 딴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모든 걸 쇼니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종국이 형은 뭐 당연히 제가 올림피아를 갔을 때 너무 큰 도움을 줬던 분이고, 선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뭐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봐줬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양사분들이나 제가 이제 물론 도쿄 그때까지 코치인 승환이도 너무 고맙고, 이제 스폰을 좀 많이 해주는 영재 이제 태닝이나 이런 것도 해주는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